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친구 전화번호 하나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 기술 때문에 점점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이 퇴화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걱정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바로 이 불안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기술에 의존하는 게 혹시 우리 사고를 퇴화시키는 건 아닐까? 이거예요. 기술이 편해질수록 우리 뇌는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다는 꽤 널리 퍼진 불안감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질문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퇴화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요. 먼저 문제의 본질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진단을 내리는데요. 바로 현대인의 뇌가 지금 심각한 용량 초과 상태라는 겁니다. 용량 초과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비교표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리 뇌가 뭐랄까 컴퓨터에 내장 하드드라이브 같은 역할을 했어요. 정보를 최대한 많이 머릿속에 저장하고 암기하는 게 최고의 능력이었죠. 근데 지금 이 디지털 시대는 어떻죠? 정보의 양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뇌의 회로가 진짜 말 그대로 과부하에 걸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본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정확히 찝어내고 있어요. 지식의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서 이걸 우리 내장하드에 넣으면 회로가 고장날 거다.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라는 파일의 크기 자체가 우리 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 뇌는 이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장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뇌가 고장나도록 그냥 둬야 할까요? 자, 바로 여기서 아주 기발하고 흥미로운 해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쓰자는 거죠. 이게 그냥 기술의 기대는 뭐 그런 나약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아주 지능적인 적응이고 또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대체 뭐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인터넷 있잖아요. 이걸 우리 뇌 바깥에 있는 거대한 저장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냥 정보를 귀찮아서 떠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옮기는 거죠. 왜? 우리 뇌의 소중한 공간,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일종의 전략인 셈입니다. 이 전략 아주 간단하게 4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내가 지금 정보 과부하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외워야 할 지식들을 과감하게 외부 기술, 즉 외장 하드로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우리 뇌에 컴퓨터의 램처럼 여유 공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그 텅 빈 공간, 그 맑아진 정신으로 완전히 새로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이거예요. 정신이 다시 맑아진다는 것. 머릿속에 온갖 복잡한 파일들로 꽉 차 있던 상태에서 모든 걸 싹 비워내고 새로운 생각을 할 준비가 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기억의 부담을 덜어내고 머리를 맑게 비웠어요. 그럼 그 비워진 머리로 우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자료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뇌가 훨씬 더 고차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대화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의 선언과도 같아요. 인류의 주된 역할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각자 자기 머릿속에 지식을 꾹꾹 눌러 담고 그걸 수행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인류가 새롭게 마주한 과업, 그건 바로 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은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순한 지식 암기로는 어림도 없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이런 건 머릿속에 잡다한 정보로 꽉 차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활동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넓혀 볼까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뇌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인지 방식의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 구조에는 과연 어떤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변화는요, 지식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옛날에는 지식이 뭐였죠?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많이 쌓아둔 사람이 존경받았죠. 하지만 이제 지식은 모두가 함께 접속해서 쓰는 공공자산, 즉 공공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에서 얼마나 많이 기여하는가로 180도 바뀐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규칙,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당신의 지식은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그건 인류 전체에게 갚아야 할 빚과도 같다. 그래서 그걸 세상에 내놓고 공유할 때 존경받는 거고, 반대로 그걸 혼자만 꼭 쥐고 있으려고 하면 시대에 뒤처지고 외면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했던 그 두려움 있잖아요. 기술이 우리를 퇴화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불안감. 이제 이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자료가 가진 인간 진보에 대한 핵심 철학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퇴보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오직 진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후퇴는 없었다.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화번호 하나 제대로 못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해지는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식 저장이라는 단순 업무는 기계에게 맡겨버리고 인간은 대화나 연결 같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진화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건 퇴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정교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가 더 이상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하고 소통하는가에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 자료 분석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깊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